아버지께서 급히 건물을 매각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매수자가 건물 1층의 세입자를 내보내는 조건을 걸었습니다. 저희는 하는 수 없이 1층 세입자분에게 상황 설명을 했고 마침 그분도 폐업을 고려 중이었던지라 알겠다고 하시더라고요. 보증금도 그날 바로 보내드렸습니다. 잘 마무리가 될 줄 알았는데 이사 가겠다고 한 날짜를 한 일주일 정도 남겨두고 갑자기 연락이 왔습니다. 생각해봤는데 말도 안 되는 것 같다. 아무래도 갑질인 것 같다. 라면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소송도 불사하겠다면서 조용히 끝내고 싶으면 기존의 보증금 5천만 원의 3배가 되는 1억 5천만 원을 이사 비용 겸 합의금으로 달라고 합니다. 저희는 당연히 그런 돈도 없을 뿐더러 돈이 없어서 건물을 매각해야 되는 상황이었던지라 당황스럽기만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일단 굉장히 좀 당황스러우시겠어요. 보증금까지 다 내가 돌려줬는데 알겠다고 했다 갑자기 이제 입장을 번복을 하신 상황이에요. 변호사님은 사연 좀 어떻게 보셨나요? 네. 그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소위 임대차 3법이 통과가 됐던 바가 있고요. 그런데 이제 개정된 상가임대차 보호법이나 기타 관련해서 소위 합의금이나 위로금 관련해서 오히려 분쟁이 좀 더 늘어난 상황이거든요. 상담자께서는 임차인에게 이제 합의 해지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하신 것 같고 보증금까지 전액을 선지급하신 것으로 보이는데 추가적인 문쟁이 생긴 것 같아서 좀 안타깝습니다. 일단 건물을 매각하면서 사실은 1층에 계셨던 네. 이제 세입자에게 나가달라라고 이제 얘기를 한 건데 이거는 사실 가능한 얘기일까요? 네, 말씀하신 사실관계에 비춰보면 아직 상가임대차 기간은 남아 있었던 걸로 보이거든요. 근데 임대차 기간이 이제 만기 전이라도 당사자 간의 합의가 이루어지면 합의에 따른 해지 자체는 적법하거든요. 따라서 건물이 매각되었고 매각으로 인한 사정을 설명하고 임차인에게 계약 종료를 권유했고 임차인이 이를 수용했다면 그 자체로 위법한 부분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세입자는 지금 상황에서 일단은 내가 기존의 보증금 5천만 원인데 이거 3배를 좀 받아야 되겠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 1억 5천만 원을 정말 줘야 될까요? 네, 세입자는 다른 곳에서 아마 이제 합의금 같은 이야기를 들으시고 요구하시는 걸로 보이는데요. 그 합의금으로 보증금의 3배가 넘는 금액을 요구하고 있는데 그냥 단순히 보기에는 또 이 부분의 금액은 좀 과다한 그쵸. 것으로 보이고요. 그래서 상담자께서 이미 보증금을 반환한 상태에서 추가적인 합의금으로 과다한 액수를 지급하지는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 상황에서 뭐 상담자분께서 어떤 법적인 조치를 취하고자 하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사안에서 결국 상대방이 이제 명도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법적인 절차를 밟아야만 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상대방과 폐업과 명도에 관해서 합의를 했고 그에 따라서 보증금을 선지급한 상태거든요. 따라서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이 자체를 이제 합의 해지로 볼 수 있을 것인가 이게 이제 재판에서 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이고요. 상가임대차에 관해서 합의 해지가 인정된다면 이제 상대방에 대해서 명도 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요. 명도 소송의 경우 승소 판결이 나면 그 가집행이 붙는 경우가 있어서 1심 판결만으로도 강제 집행을 할 수가 있고요. 추가적으로 한 가지를 더 말씀드린다면 이제 명도와 관련해서 재판 판결이 나는 데까지 시간이 보통 뭐 1년 넘게 걸리는 경우들도 있어서 신속한 권리 구제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하면 명도 단행 가처분이라는 가처분 신청이 있기 때문에 명도 단행 가처분 신청도 고려하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건물을 매각하게 되면은 이제 소유주가 바뀌게 되면서 사실은 뭐 세입자들과 네. 뭐 이러저러한 분쟁이 많이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세입자와 좀 분쟁이 일어날 경우에 알아둬야 되는 법률적인 팁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그래서 그 건물을 매매가 이루어질 때 통상적으로 세입자들과 이제 이 말씀하신 사연처럼 분쟁이 벌어지는 경우가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네. 건물 매매 가격을 정할 때 세입자에 대한 명도 책임을 누가 지느냐, 그리고 명도 비용을 누가 부담하느냐, 이게 결국 매매 가격에 반영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매수인이 명도에 관해서 책임을 지겠다라고 할 경우에는 건물 매매 가격을 그에 맞게 이제 낮춰주는 경우가 있고, 또 반대로 매도인이 책임지고 내보내겠다라고 하는 경우는 그에 맞춰서 건물 가격을 좀 더 높게 책정하는 그 경향이 있거든요. 따라서 이제 뭐 매수인 입장이건 매도인 입장이건 세입자와 소정의 합의금을 지급하고 합의에 이를 경우에는 합의서를 꼭 작성하셔서 그에 관한 근거를 남겨두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도 조금 짚어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일단 보증금을 주셨거든요, 네. 지금. 그렇다면 이거 나한테 명도해라라고 요구할 수 있는 상황 아닐까요? 네, 맞습니다. 여기에 보면 보증금을 이미 반환했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처럼 명도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요건은 충족한 것으로 보이거든요. 통상의 명도 소송의 경우에는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지급하면서 내가 이 금액을 줄 테니 이걸 돌려받음과 동시에 여기서 나가달라는 청구를 하는 경우가 많고요. 이때 돌려주는 보증금과 관련해서도 밀린 월세 차임이 있다면 그 밀린 차임을 공제하는 방법이 사용되는데 상담자의 경우는 이미 보증금 전액을 반환하신 상황이기 때문에 명도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걸로 보이고요.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드리면 이때 만약에 임대차 기간 중에 상대방이 차임을 밀린 사실이 있는지 한 번 더 확인을 해보시고 상대방이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다면 앞서 말씀드린 합의 해지 이외에도 법이 정한 채무불이행에 기한 해지 사유에도 해당하기 때문에 그에 따른 후속 조치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